강아지 자살 다리로 유명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오버튼 다리. 강아지가 자살을 한다고? 다리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뛰어내렸다. 수백 마리가요? 어머. 어느 날부터인가 강아지들은 오버튼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서 멈추어 섰고 갑자기 15m나 되는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이렇게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진 강아지는 무려 600마리. 뭐? 너무 많은데 숫자가? 일명 강아지 자살다리로 불리는 이곳 오버튼 다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 불안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덤버턴주 밀튼 마을에 위치한 오버턴 다리는 1895년 세워진 것으로 높이 15m, 두께 45cm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져 있다. 밀튼 마을과 오버튼 하우스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명소이자 마을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산책 코스였는데 2005년 이 마을에 사는 여성 도나 쿠퍼 역시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오버턴 다리 위로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멈춰선 벤이 허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귀신 보면 짖는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15m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 마는데 추락한 배는 등과 발, 턱이 부러져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놀란 쿠퍼는 다친 벤을 안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저기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겠다. 괜히 목줄 없이는 안 되지. 목줄 달아도 큰 강아지는 무섭잖아요. 근데 왠지 저 지점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오버튼 다리에서 투신한 건 그녀의 강아지만이 아니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의 강아지가 스스로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졌으며 근데 이 가운데 50마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강아지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기 직전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는 것. 진짜? 두 번째, 강아지들이 뛰어내린 곳이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똑같은 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콜리다 리트리버처럼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들만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튼 다리에서 강아지가 뛰어내리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오버튼 다리 입구에는 개가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장의 경고문만이 붙어 있다고 한다. 오버튼 다리 위 3분의 2 지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기이한 현상. 이 위험한 다리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자,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과학자분들은 이렇게 냉철해지십니다. 네. 자, 김범준 교수님도 절대 또 귀신 때문에 짖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뭐 당연하죠. 제가 집에서 몰티즈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지만 청각하고 후각은 좋죠. 뛰어나죠. 그런데 그 보고된 거에 의하면 산책을 시키는 사람이 아무런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강아지가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시각이 사람보다 좋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강아지 키워본 것에 의하면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혼령을 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청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럴 땐 누르기 전에도 금방 현관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맞아. 아무것도 못 안 듣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시각 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오해를 해서 강아지가 뛰어내렸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람이 보고한 혼령을 봤다는 시각 정보를 이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 청각이면 청각이지. 자, 그렇다면 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동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자살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또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은 자살 안 하는데 사람만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살을 연구했던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조이너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영국 내에만 46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반려견의 수도 230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의 우울증과 자살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살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가 또는 강아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의지로 스스로 이게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네. 근데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식음 전폐를 할 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생명체들이 다 느낄 텐데 굉장히 우울하고 이 무기력증이 유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들은 있다는 걸로 봐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물도 사실은 자살에 이르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가능하다.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불이 났는데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600마리가 그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자살했다. 이 점이 또 정말 미스터리한데. 자, 김범준 교수님은요. 자살이 아니라면 강아지가 오버튼 다리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린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이 강아지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지점을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가 3분의 2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의 맞아요. 펼쳐놓은 부분. 네. 그렇죠. 거기를 강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보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너머가 15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난간을 넘을 정도의 근력은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면 얼마든지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다름 아닌 소리와 저도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짖다가 뛰어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갔을 때 개 키우는 집이에요. 개들이 가만히 있다 언제 짖나요? 주변에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주인 발자국 소리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개 입장에서 이거는 좀 수상하다. 이거 뭔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 청각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다리 지점에 왔을 때 막 짖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개가 뭔가 소리가 들렸고 공포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액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뛰어내렸다. 과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거예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버툰 다리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잠수함 정박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5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리의 근원지 바로 옆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 그럼 굉장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 소리가 근처에는 사람한테 안 들릴지 몰라도 청각이 발달한 개의 특성상 뭔가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험을 알듯이 개들이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천둥 소리 들려도 반응하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지나가도 그런 소음에 반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각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뛰어내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나? 제가 이야기한 시각적 착시와 함께 얘기했어요. 콜라보가 돼서 뭔가 위험을 느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뭔지 위험한 상황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뭔가 공포가 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종의 경우에도 내가 이때 공포를 느끼는 어떤 소리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서 당장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거나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감 같은 걸 자극하는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범종 교수님은 시각적인 착시를 원인으로 지목하셨고 장동선 박사님은 소음으로 인한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다빈치 노트에서 오버툰 다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직접 재현을 했어요. 함께 보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실험에 함께할 강아지 군단까지 준비 완료. 오버툰 다리에서 뛰어내린 코가 긴 아이들만 모였다. 선수 1번 긴 코 셔틀랜드 슈프도 키오. 어유 멋있다. 선수 2번 똘똘이 보더콜리 버디. 선수 3번 아이고. 약간 김범종 순둥이 교수님 같지 않아요? 골든 리트리버 상덕이.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럼요. 되게 잘생겼어요. 선수 4번 날샌돌이 만능견 셰퍼트 맥스. 그리고 선수 5번 납작코 퍼그 결이도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곽재식 작가님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들의 안전을 위해 애견 훈련 31년 차 이웅정 소장님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기본 상식 선에서는 뭐 소리도 반응하고 뭐 이렇게 다 할 거라고 생각은 들고는 하지만 테스트 실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그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 가설. 강아지의 시야에서는 다리 난간이 울타리처럼 보여 뛰어넘은 건 아닐까? 우리가 개 시선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시각 실험은 가장 작은 퍼그부터 눈높이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람의 시야인 180도보다 더 넓은 270도까지 보는 강아지. 강아지의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360도까지 조절 가능한 카메라를 부착했다.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키가 가장 작은 퍼그 결이. 퍼그의 눈높이에서는 다리 난간이 어떻게 보일까? 드디어 난간에 도착한 퍼그. 에? 저게 뭐야? 키가 작은 퍼그의 눈에는 막힌 벽만 보일 뿐이다. 퍼그는 반응 없다. 셔틀랜드 쉽독 키오. 오, 얘는 가능성이 신나게 있어 보여. 방방 뛰며 오버툰 다리로 향하는데 준비가 돼 있네. 쉽독의 눈에는 다리 난간이 보일까? 퍼그와 달리 난간의 윗부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다리 난간을 넘어 가지는 않고 발만 걸친다. 궁금해하긴 하는구나. 살피네. 그러게요. 다리 넘어가 궁금한 쉽독. 가려다가 다시 한 번 더 뛰어넘지는 않고 보고만 간다. 2번 선수 셔틀랜드 쉽독 난간에 발만 걸쳤다. 키에 따라 다른 시야를 보여준 두 강아지. 그렇다면 키가 클수록 다리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닐까? 앞선 두 강아지보다 눈높이가 높은 보더콜리 어디? 골든 리트리버 상덕이. 5마리 강아지 중 키가 가장 큰 셰퍼드 맥스. 셰퍼드는 몰라. 그죠. 오. 그러나 3마리 모두 시각 실험에 반응하지 않았다. 셔틀랜드 쉽도 오늘 키오가 이제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때는 키오의 가장 특징은 여기서 평상시에 어질리티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질리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있다 보면 보호자가 시킬 때가 됐는데 시키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호기심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꾸 뛰면서 왔구나. 아, 그래서 펄짝펄짝. 교육하던 게 있으니까. 착시 때문이 아니라면 강아지만 들을 수 있는 특정 소리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린 건 아닐까? 강아지의 청각 가설에 대해 수의사에게 물어보았다. 강아지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굉장히 16배 정도? 이 주파수 영역이 사람이 듣는 주파수하고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리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짚고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강아지의 가청 주파수는 최대 45,000Hz에 달하는데 두 번째 가설. 강아지는 특정 소리에 반응해서 뛰어내린 게 아닐까?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다 구분한다고 해요. 주인 차인지. 맞아. 시동 끄는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주인차를? 응.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 오버툰 다리 밑을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를 준비하고 오, 청각 실험. 강아지 귀에만 들리는 25,000Hz의 주파수. 과연 강아지는 이 소리에 반응을 할까? 먼저 느긋한 성격 탓에 평소 외부 소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퍼그.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어떡해. 분명 다리 건너편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선수 버그 반응 없다. 쉽도 리트리버 콜리 역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선수 셰퍼드 맥스. 5마리의 강아지 중 청각이 가장 예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셰퍼드라면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까? 과연 멈춰서긴 했지만 셰퍼드도 반응하지 않았다. 소리에 반응한 강아지는 없었다.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뭔가 관심을 가는 그렇죠. 점이 있을 수 일단 개들 나오는 영상을 봐서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면서. 귀여워요. 네. 애들이 좀 순둥순둥해서 그런지 그렇게 예민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네 또. 네. 그리고 그 난관을 넘으려고 하는 개는 한 마리도 없었고 이제 어질리티를 하는 셔틀랜드 10동만 잠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죠? 사실 아까 카메라 보니까 강아지가 들어가는데 반대쪽에 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하. 들어가면서도 보이니까 그냥 이쪽을 가나 저쪽을 가나 내가 굳이 저쪽으로 건너갈 이유가 네. 어질리티 트레이닝을 받은 견종 말고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정보가 다 있네. 네, 또 다른 하나는 공포라는 게 그냥 아무 소리에서 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폐가에 자고 있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난다. 뭐 문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그냥 뭐 폐가에서 나는 소리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정기적인 소리가 난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실판 긁는 소리가 난다. 아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섬뜩하면서 뭐지? 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 방금 이 실험에서 보였던 어떤 우리가 사용했던 소리가 그 강아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소리라고는 하지만 강아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아, 공포감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이 강아지의 어떤 주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라든지 또는 그 소리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외하고 들려줬다. 그런 실험 셋업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네. 이 미스터리의 이유는 바로 밍크 배설물 때문입니다. 그 배설 갑자기요? 밍크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시각했고 청각했죠. 하나 남았습니다. 후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학이지. 자, 들어보세요. 화학이지. 후가. 예. 코에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게 화학적 자극이거든요. 네. 여러분 개 물론 귀 좋죠, 그죠? 네. 그렇지만 소리 잘 듣는 사람들 보고 너 개귀네 이런 말 합니까? 냄새 잘 맡는 사람 보고 애기네. 개코라고 하죠. 맞네요. 개 하면 후각 하면 화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나이스 샷.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는 다리의 3분의 2 지점 그리고 코가 긴 견종들이 뛰어내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특별히 개를 자극하는 솔솔 피어오르는 어떤 냄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득된다. 리버풀 대학교의 네. 동물 행동 심리학자 데이비드 센즈 박사라는 분이 네. 저 다리 안에서 자주 서식하는 동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냄새가 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쥐의 뭐 배설물, 다람쥐의 배설물, 밍크의 배설물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밍크 배설물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듣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여기에 뭔가 냄새가 있을 것이다. 네. 냄새가 나는 느낌이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분명히 개를 자극하는 어떤 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딴 학자분께서 연구하신 걸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동물 중에서는 밍크가 답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저는 강하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밍크 배설물이 어떤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그러게요. 다들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걸까요? 밍크 같은 경우에는 영역 표시를 위해서 배변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런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밍크는 악취가 나는 액체를 내뿜는데 그 냄새가 뭐 독한 것들은 뭐 스컹크보다도 더 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밍크의 독특한 그 채취 항문샘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 그것이 바로 그 다리의 그쪽 지역에 어떻게든지 많이 묻어있는 상황 밍크들이 유독 영역 다툼을 많이 하는 지역 그쪽에 걸쳐 있어서 그 냄새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개들이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밍크 배설물이 그 정도 심한 악취가 나면
뭐 사람이나 다른 동물도 그걸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개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예. 동물에 따라서 특별히 그 동물에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런 거 좀 잘 알려졌죠. 뭐 개다래 나무나 개박하 이런 거는 고양이들이 되게 좋아한다. 뭐 고양이들이 그 냄새 맡으면 이상해진다. 막 이런 거 좀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뭐 그게 그런 냄새인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히 특정 품종의 개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흔히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시베톤이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비물이 냄새가 독특해가지고 우리 흔히 머스크 향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냄새가 잘 나가지고 그 냄새를 향수로도 많이 사용한다. 맞아요. 그 향 좋아. 그래서 뭐 어디 뭐 속설에는 뭐 어떻게 뭐 누구를 유혹하려면 어떤 향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C 모사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에 들어있는 그 독특한 그 성분 때문에 제규어를 꼬이게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제규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제규어를 촬영하시는 분들이 그 향수를 갖다 놓고 이제 발라놨다가 제규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촬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분명히 개들만을 특별히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냄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5m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개들은 그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개코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보다 개코 씨가 이 방송 보면 많이 놀라시죠? 다이나믹 듀오. 사람의 코보다 개코가 한 1000배에서 1억 배 정도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코라면 뭐 15m 정도야. 뭐 가깝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후각 실험 했습니다. 아, 역시. 했군요. 네, 당연하죠. 힘이 없어요.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기대되십니까? 화학이지 않습니까? 야, 좋습니다. 강아지들은 정말 밍크 배설물 냄새를 맡고 뛰어내린 것일까? 먼저 밍크 배설물을 구하기 위해 동물원에 연락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TVN 다빈치노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밍크 배설물을 구하고 싶은데 예. 동물원에서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공원에는 저 밍크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밍크를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밍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밍크와 같은 족제비과인 오소리 배설물로 준비했다. 벌꿀 오소리. 얘 성격 엄청 독해요. 오소리 무섭잖아요. 오버툰 다리의 높이는 15m. 안전상의 이유로 높이 대신 15m 떨어진 곳에 오소리 배설물을 놓아두었다. 어머, 웬일이야. 저건 반응할 수 있겠지. 그래서 벌써 될 것 같죠? 뭔가 냄새가 될 것 같죠? 냄새 박 작가님 얘기 듣고 설득됐어요. 될 것 같아. 강아지는 냄새에 반응을 보일까? 강아지의 후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축구장에 모래를 쫙 뿌린 상태에서 지정된 모래알을 뿌리고 난 다음 찾으라고 하면 찾아낼 정도로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우와, 멋있다. 대박이네. 야생동물의 냄새라서 갈 것 같아요. 아까 막 짖었던 게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야생동물의 냄새 나타나면 애들이 짖잖아요, 개들이. 그리고 동물들은 서로 막 항문 냄새 맡잖아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후각 실험을 위해 냄새에 반응하는 순서대로 출전하기로 했다. 기대됩니다. 선수 1번 납작코 퍼그. 코가 긴 강아지보다 냄새에 덜 민감한 퍼그. 오소리 배설물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리 난간에 도착했는데 멈춰선 훈련사를 쳐다볼 뿐. 아이고, 이거 되게 귀엽냐. 졸려 보이는데. 냄새를 맡을 생각이 없다. 다음 선수는 퍼그와 달리 코가 길쭉한 셔틀랜드 쉽독. 냄새를 찾는 듯한데 아니다. 화장실이 급했나 보다. 다음 선수는 보더콜리와 사냥개 셰퍼드. 냄새에는 반응이 없어서 실험 종료.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선수 골든 리트리버. 난간으로 바로 직진한다.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네. 냄새를 찾는 듯 뭔가 두리번거린다. 괜찮았어? 뭔가 그래도 이상한 걸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간을 뛰어넘지는 않았다. 그래서
냄새가 더 잘 날 수 있도록 배설물 위치를 가까이 옮겨보았다. 출발부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리트리버. 냄새에 흥분한 듯 난간 너머를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드디어 난간을 뛰어넘었다. 봤어. 그리고 오소리 배설물을 향해 돌진했다. 지금 오버턴 다리에는 밍크 서식처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식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개체수가 있는 것이고 그마치 냄새는 굉장히 많이 배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냥 습성이 강한 개일수록 그런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파트, 모든 세파트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맥스는 그 변에 대한 냄새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 견종마다 지니고 있는 습성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행동 성향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성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험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에 관심도는 얼마나 높은지, 그다음에 평상시 일생생활 속에서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보셨습니까? 이게 화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학입니다. 저도 설득이 된 게 실제로 후각이 뇌에서 편도체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막 짖기 시작했던 거를 저는 청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냄새가 나면은 바로 공포가 느껴지죠. 그래서 냄새로 공포나 두려움 또는 적군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흥분 상태가 바로 유도될 수 있어서 후각 가설 오늘은 저도 동의합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우리 곽재식 작가님께 약간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두 손을? 그 후각이 개들의 관심을 끄는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뛰어넘으려면 시각적인 착시. 아직까지 포기 안 돼. 착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율 배반적인 경쟁하는 가설이 뭐 착시도 좀 있었다고 해주죠. 여유. 상호 보완하는 저 청각하고 공포 얘기했어요. 공포도 있잖아요. 공포도 역시 우리 모든 과학자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정답이 유추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기에 저렇게 희생된 개들이 되게 불쌍하다라는 생각 들면서 우리가 미처 감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개들이 이렇게 갑자기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산책할 때 목줄 이런 거 꼭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